안녕하세요. 단드로잉입니다. 잘 지내셨죠? 그림 그리다 보면 막히는 소재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줘야 하는 거지? 할 때 말이죠. 될 수 있으면 다양한 소재를 그리려고 하니 쉽게 표현되지 않아 답답하실 때 저의 영상 찾아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돌담벽과 기와지붕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립니다. 어반 스케치, 여행 스케치 하실 때 자주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펜과 그레이 마카를 사용하여 그릴 거예요. 이 사진에서 보이는 기와는 간단한 모습이지만 큰 기와 지붕 구조와 비슷해서 이렇게 간단한 모습을 먼저 연습해 보신다면 쉽게 구조를 알게 되어 큰 지붕 하실 때 어렵지 않게 다가가실 수 있게 됩니다. 맨 처음에 연필로 간단한 화면 구도 잡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화면에 처음 들어갈 때 막막한 초보분들을 위한 가정이었어요. 제가 지금 열심히 기와를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와 구조에 대한 설명할게요. 제가 앞으로 그리게 될 그림을 여기에서 미리 보여드려요. 이렇게 그려갈 거예요. 복잡해 보이던 것이 저의 설명을 듣고 나시면 훨씬 쉽게 앞으로 자신감 있게 그려지시게 될 겁니다. 잠시 보세요. 이제 다 그렸어요. 그린 것을 보시면 맨 위에 1단, 2, 3, 4단이 보이실 거예요. 이것을 단면을 그려 보겠습니다. 맨 위에 1단의 모양이고 켜켜이 쌓여있는 적세의 모양이고 3, 4단은 옆으로 동그란 모양으로 놓여 있고 밑에는 양쪽으로 뻗은 수키와입니다. 1단의 이름은 수키와, 정확한 이름은 순마루짱 기와, 2단은 암기와, 암마루짱 기와와 3단은 부고, 4단은 착고. 볼록 나온 건 수키와, 오목 들어간 건 암기와, 이렇게 해서 쌓인 모습을 알게 되셨어요. 자, 어때요? 이제 제가 그려가는 기와의 과정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에 또 기와 있는 풍경을 그리게 될 때는 석가래 그리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석가래의 구조도 또 그때 알아보기로 해요. 처음에는 좀 번거로워도 한번 알게 되면 그 뒤부터는 그림이 쉬워집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겠죠. 아는 만큼 표현 풍부한 그림이 됩니다. 기와에 이어 돌 표현입니다. 이런 돌은 울퉁불퉁한 표면 질감을 위해서 삐뚤빼뚤한 선과 점 찍기, 그리고 펜을 눕혀서 날카로운 느낌의 선을 사용해서 깨진 부분 표현하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만 사용하시면 돌 표현은 잘 됩니다. 지금 그리는 것은 솥대라고 하죠. 풍년을 기원하거나 마을의 수호신으로 만든 긴 장대예요. 솥대의 끝에는 항상 새가 만들어져 있는데 왜 그럴까 궁금했었는데요. 이번에 보니 오리나 기러기가 있는데 솥대의 새들은 신들과 마을의 주민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전령조였다는 설이 있다네요. 진또배기는 강원도 지방에서 솥대를 일컫는 방언이래요.
화담숲에는 이것을 잘 재현해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소떼 하면 노을 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까맣고 가느다란 장대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연상됩니다. 오늘 그림도 그렇듯이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풍경이죠. 제가 펜 드로잉을 하면서 오래전에도 펜 드로잉이 있었을까 하며 찾아보았어요. 오래전에 그림을 보면 마치 펜 드로잉 같은 착각을 주는 작품들이 있는데 알아보면 거의 판화 작품이 많아요. 판화 제작 과정이 펜의 해침과 같은 효과를 주게 돼서 말이죠. 그래서 찾아서 펜 드로잉의 고전 작품들을 모아봤어요. 중간에 잠시 작품 감상하세요. 그 시절에는 주로 사람을 많이 그렸네요. 분필도 같이 함께 그리기도 하고 철필도 사용하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펜 드로잉의 터치 방법과의 차이점이나 새로운 감각을 위한 잠깐의 순한 시간이었어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게 되는 건 돌담 표현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 놓인 돌을 그릴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펜을 좀 눕히고 그려주세요. 그래야 거칠고 날카로운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돌담에 박힌 돌들은 모두 조금씩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윗면에 빛받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밝게 남겨주셔야 입체감이 제대로 납니다. 지금 방금 돌이 쌓인 것을 표현할 때는 두세 번씩 반복적으로 선을 그어주면서 그리면 좋습니다. 저의 영상을 놓치지 않고 모두 보신 구독자분들이라면 꾸준히 따라오셨다면 나무 표현하기는 모두 잘하실 것만 같습니다. 나무를 많이도 그려왔고 영상마다 설명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따로 나무 영상을 올리려고는 합니다. 오늘은 기와 그릴 때, 돌 그릴 때, 돌담 그릴 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저의 노하우들을 알려드렸어요. 펜 드로잉 마치고 마카로 명암 표현 해줄 겁니다. 특히 하늘 표현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예요. 마카는 마르기 전에 비비면서 하면 색의 경계선이 없어지는 부드러운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열심히 보답하려 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반 스케치도 나가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유튜버 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하면 할수록 쉬워지고 익숙해지는 면도 있고 하면 할수록 알아야 할 것들이 수북히 쌓여가기도 합니다. 풍부하고 깊은 그림의 실력과 내용들이 있어야 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 과제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성장해 가기 위한 노력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업로드는 시간 약속을 못 지키게 됐어요. 휴일 덕분이기도 하고 연휴 전에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게으름도 있겠죠. 최대한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는 제 마음만 알아주셨으면 해요.
지금 하늘 표현 시작하였습니다. 토너 그레이 마카 4단계로 우선 전체적으로 뒷배경을 칠해줄 거예요. 보통 여린색부터 해나가는데 지금은 반대로 진한색 먼저 하고 흐린색 순서로 진행할 겁니다. 여기 사진에서는 나무들과 풀로 가득 찬 공간이에요. 칠해주게 된 이유는 솥대의 형태도 더 살리고 앞에 돌담도 더 도드라지게 하기 위한 거고요. 전체적인 고즈넉한 분위기에 무게감을 주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선택한 방법입니다. 이제 토너 그레이 2단계로 전보다 여린색으로 칠해줍니다. 오른쪽은 덜 비비고 작업할 거고 왼쪽은 물감이 마르기 전에 비비며 작업해 줄 거예요. 왼쪽 하늘과 오른쪽 하늘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죠? 왼쪽은 비비지 않았고 오른쪽은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섞으면서 했더니 수묵화처럼 은은하면서 부드럽습니다.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그린다면 그건 그림을 그리는 세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의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우리만의 그리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려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